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 프록시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잠깐 프록시 패턴의 클래스 관계도를 살펴보면 real subject 원객체가 있고 그것을 대신할 이제 프록시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객체와 프록시 객체는 동일한 인터페이스 제공해야 되는데 꼭 뭐 동일해야 될 건 아니고 이 중에 일부를 이제 이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프록시가 원객체를 대신해 주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종류를 제시했고요. 원격 프록시, 가상 프록시, 그리고 보호 프록시, 스마트 프록시, 그리고 이 스마트는 장식자랑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류인 가상 프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예제에 나오는 그 예제는 음악 플레이어에서 CD 커버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좀 예전에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 우리가 MP3나 뭐 이런 통해서 음악을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음악과 관련된 이미지를 CD 이미지를 인터넷에 찾아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은 다른 이미지를 우선 대체해서 보여주는 형태인데 그 보여주는 형태를 위해서 우리가 가상 프록시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상 프록시는 그 원객체가 준비될 때까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계속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원객체가 준비될 때까지 대신해 줘서 밖에 있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원래 원객체를 접근하는 것과 가상 객체를 당분간 접근하는 거에서 차이를 느끼지 않고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차이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 원래는 이미지 뷰 하나를 가지고 그 CD 이미지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 CD 이미지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요 이미지를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셋 이미지에서는 그냥 바로 그 원래 이미지를 가져다가 보여주면 되는데 요 셋 이미지로 우선 프로그레스 이미지를 보여주고 밖에 별도 스레드를 통해서 실제 이미지를 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 뷰 프록시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는 얘를 쓰나 원래 이미지를 쓰나 차이를 못 느끼게 계속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코드인데 약간 사용되는 코드는 조금 다른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보여준 코드는 URL을 통해서 바로 갖고 왔는데 좀 시간 제한도 좀 주기 위해서 요 URL하고 URL 커넥션을 한 다음에 타임아웃을 걸어놓고 타임아웃이 요 문제가 되면 이제 소리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면. 그래서 실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요렇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삑삑삑삑 돌다가 그 이미지가 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상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가상 프록시는 생성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객체를 그 초기 생성하는 과정에서 대신해주는 그런 프록시가 가상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프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프록시는 우리가 직접 보호 프록시를 만들지 않고 자바 AP에서 제공하는 동적 프록시를 이용해서 보호 프록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바에 제공하는 동적 프록시는 자바의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보호 프록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보케이션 핸들러라는 걸 인터페이스 만들고 이제 이 인보케이션 핸들러에 통해서 인보크를 해가지고 이 프록시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요걸 통해서 이 reuse object를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제를 가지고 그 동적 프록시를 보호 프록시를 살펴보냐면 이런 커플 연결 응용을 만들고자 해요. 커플 매칭해주는 그런 응용을 만들고자 하는데 각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각 사용자들마다 set name, set gender, set interes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의 이름, 성별, 취미를 세팅해 줄 수 있고 set hot or not rating 그래서 평판을 할 수 있는데 이 평판의 경우에는 자신은 요 세 개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은 자신의 평판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밖에 있는 다른 사용자들은 이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들은 요 세 개를 쓸 수 없지만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있어요. 이 객체가 김상진을 나타낸다. 그럼 김상진은 set name, set gender, set interest는 할 수 있지만 그 평판은 못해야 되겠고 다른 사용자들은 이 세 개는 못하고 요 평판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접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public, private, protect를 가지고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 프록시를 만들어줘서 이 프록시들을 객체를 접근하고 싶은데 김상진이면 이 객체가 김상진이면 요 세 개는 접근할 수 있고 얘는 못하게끔 해주는 프록시를 제공해주고 김상진이 아닌 사용자인 경우에는 프록시를 만들어주는데 이 프록시는 요 세 개는 접근을 못하고 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동적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 프록시를 만든다고 하면 요 클래스를 만들어서 뭐 owner 프록시라고 만듭시다. 그러면 implements person bi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void 다 퍼블릭으로 될 텐데 set name이면 여기에 그 person 객체를 하나 유지하고 has a로 유지하고 그 객체의 set name을 부르게 하면 돼요. 그런데 set hot
or not rating은 예외를 발생하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빈 메소드에서 불러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각 메소드마다 통과시킬지 안 시킬지를 요 프록시에서 만들어주면 돼요. non-owner 프록시는 요 세 개의 메소드는 예외 처리하거나 빈 메소드로 만들고 얘는 실제 코드를 실행할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적 프록시 기능을, 자바의 기능을 쓰지 않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번거로운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 메소드들이 지금은 4개인데 뭐 8개, 9개, 뭐 많으면은 이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번거롭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프록시들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매치메이킹 앱에서는 딱 2종류예요. 오너 프록시, non 오너 프록시.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객체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프록시와 다른 사용자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프록시 2종류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떤 응용에서는 이제 한 객체에 대해서 보호 프록시를 여러 종류를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바의 경우에는 이 동적 프록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프록시 사용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인보케이션 핸들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동적 프록시 만들 때는. 그래서 그 보호 프록시의 종류마다 요거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아까처럼 owner invocation proxy 해가지고 implements person bean 해가지고 통과 예외 이런 식으로 만들어두듯이 만드는데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has a로 유지를 해요. 얘를 만들듯이 얘도 has a로 유지를 해야 돼요. 원객체를 유지해야 되는데 얘는 각 메소드마다 다 만들어줘야 되지만 얘는 요 invoke라는 메소드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10개 있든 20개 있든 요 하나에서 규칙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규칙을 어떻게 만드냐? 메소드 이름이 get이면 통과, 메소드 이름이 set or not rating이면 illegal access situation 예외로 발생되고 starts with set이면 또 통과를 해줘요. 그래서 owner는 get은 다 되고 set도 3개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요 4개만 갖고 했는데 실제로는 7개예요. 그래서 owner는 6개가 되고 하나는 안 되고 non-owner는 4개가 되고 3개가 안 되는 거예요. get은 다 되고 x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nvocation handler, 자바의 동적 프록시를 이용하면 요거를 implement 한다 그러고 invoke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invoke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걸 만들 때 잘 보시면 이렇게 이름을 이용해서 만드니까 이 invocation handler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름을 지어줄 때 원래 이 원객체의 메소드 이름을 지어줄 때 좀 적절하게 지어줘야 이런 걸 하기가 편하게 됐어요. 요 규칙들을 적용하기가 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실제 프록시를 그 얘를 이용해서 요걸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록시가 뭐지? 예. 요 new proxy instance 해가지고 요 invocation load owner라고 하는 요 만든 규칙을 여기다 주게 되면 이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프록시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요런 것들을 클래스 이름하고 클래스의 정보, 얘가 reflection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객체를 여기다가 줘서 프록시를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erson bin 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8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4개의 get, 3개의 set, 하나의 그 평판하는 거.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person bin implementation, 실제 객체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줍니다. 다 퍼블릭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객체를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면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객체를 어떤 상황에서 접근하냐, 누가 접근에 따라서 프록시를 줘서 접근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보케이션 핸들러를 2개 만들었습니다. 오너 인보케이션 핸들러는 이런 식으로 get은 다 허용하고 set or not rating을 허용하지 않고 set은 허용합니다. non-owner invocation은 get은 다 허용하고요. set or not rating도 허용하는데 set은 그 나머지 set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룰들을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이 get owner proxy를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 get non-owner proxy를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징 owner proxy를 해서 owner proxy로 접근하면 set name 되겠죠. set gender도 되겠죠. set interest도 돼요. 근데 set her not rating은 요거 쓸 때는 예외가 발생할 겁니다. non-owner로 가지고 오면 set her or not rating은 되는데 취미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둘 다 예외 나는데 어디서 예외 나냐면 실행할 때 예외 나고 요걸 실행할 때 예외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호 프록시는 하나의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의 접근 제어를 우리가 그 자바에서 또는 객체전이 제공하는 그 public, private, protected로는 구분할 수 없을 때, 접근 제어를 할 수 없을 때 프록시를 만들어서 이 상황에서는 얘를 쓰게끔 하고 저 상황에서는 이 프록시를 사용하게끔 하면은 그 상황에서는 접근해야 되지. 퍼블릭 메소드이지만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은 접근을 못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자바에서는 리플렉션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프록시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적 프록시에서 뭐가 동적 프록시입니까? 그러니까 프록시의 한 종류로 동적 프록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프록시의 종류에는 원격, 가상, 보호, 스마트 요 4개가 있고요. 보호 프록시의 경우에는 자바에서는 이 보호 프록시를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만들어준다. 룰만 내가 제공해주면 리플렉션 라이브러를 이용해서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동적 프록시의 이점은 접근 제공하는 래퍼를 직접 만드는 것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 룰 세팅만 하는 것이 편리한 건지, 내가 직접 구현하는 것이. 내가 직접 구현하는 건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이 My Invocation Handler는 프록시가 아니다. 얘 자체가 프록시가 아니라 프록시를 만들기, 보호 프록시를 만들기 위한 룰 세팅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전체적으로 프록시와 프록시 패턴과 다른 패턴을 한번 비교를 해놨는데, 이건 서두에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댑터 패턴하고 프록시 패턴은 다른 어떤 객체를 통해서 원 객체를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데 프록시 패턴은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거고 어댑터는 원 객체하고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데코레이트 패턴하고 비교하면은 둘 다 has A와 is A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한데 데코레이트 패턴은 여러 번 장식을 할 수도 있고 또 보통은 데코레이터 패턴은 하나의 인터페이스, 하나의 메소드에 대해서 기능을 확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프록시 패턴은 하나가 아니라 다 전체 객체를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해요. 물론 프록시도 전체를 대신하지 않고 이 중에 일부만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원격 프록시처럼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호 프록시는 일부를 제한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 뒤에 살펴보는 스마트 프록시는 별로 데코레이터 패턴하고 차이가 안 나게 되겠고 우리가 살펴봤던 그 중간 시험에 나왔던 그 캐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스마트 프록시로 봐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데코레이트 패턴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기타 프록시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프록시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copy on write 프록시와 synchronization 프록시는 동기화, 즉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 프록시가 되겠고 이 synchronization 프록시가 좀 그 중에 좀 특수한 형태가 copy on write 프록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ynchronization 프록시는 원 객체가 있고 다중 스레드들이 있을 때 이게 스레드예요. 이 스레드들이 원 객체를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하게끔 하고 이 프록시에서 이 원 객체에 대한 그 다중 접근을 관리해주는, 즉 락킹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구현하지 않고 얘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synchronization 프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중에서 여기에 메소드가 있는데 얘를 뭔가 하려면 synchronized 해가지고 이 메소드를 얘네들이 접근하게 되면 다른 애들이 못 접근하게 막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지능적으로 규칙적으로 얘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얘는 여기다 구현하지 않고. 그것이 synchronization 프록시이고 copy on write 프록시는 얘의 좀 더 특수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객체를 복제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겁니다. 객체 복제를 지연. 그래서 이 원객체가 복제 비용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해시 맵이라든지 뭐 해시셋이라든지 많은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있는 자료 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원객체가 자료 구조고 덩치가 커요. 그런데 어떤 스레드가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가 얘 여기서 데이터를 여러 개 많이 추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이 자료 구조에 접근해서 많은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쓰기 작업은 아니고 읽기 작업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읽기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 데이터가 지금 내가 접근해서 순간의 데이터로만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얘의 변경이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변경을 못하게. 그러면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 원객체 자료 구조를 락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있고 얘가 이제 많이 접근해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얘가 락을 해보면 이게 이 많은 시간 동안에 다른 애들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 중에 리드만 하는 애들은 이 얘와 병행으로 접근해도 상관이 없는데 라이트 하는 애들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드는 열고 라이트는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이 이 문제가 뭐냐면은 컬렉션 자체를 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다른 스레드들은 이 컬렉션에 대한 접근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다른 극단은 뭐냐면은 얘를 복제해 가지고 나는 얘를 쓰고 다른 애들은 얘를 쓰게끔 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다른 애들과 무관하게 복제된 애로 현재 스냅샷을 가지고 다 처리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접근하는 동안에 라이트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복제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낭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이 크니까, 덩치가 크니까 복제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편하다. 이것도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Copy on Write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막 이 애들이 프록시를 통해 접근하다가 이 중에 하나가 write가 돼요. 그러면 그 write를 처리해 주기 전에 복제를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애들한테는. 그리고 write는 이 원래 객체를 통해서 쓰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제를 최대한 늦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C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해결책을 쓰되 이 복제를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시 프록시가 있는데 요거는 중간고사 때 사용했던 그거예요. 장식 패턴으로. 그래서 접근에 대해서 결과들을 프록시가 값들을 유지하고 있다가 또 요청을 오면 동일한 요청이 오면은 원객체에 접근하지 않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캐시 프록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데코레이터에서도 똑같은 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프록시가 있고요. 뭐 각각의 종류마다 장점이 다르게 있죠. 보호 프록시는 접근 권한을 제어해 주고 가상 프록시는 지연을 시켜주고 객체 생성을 지연시켜주고 생성 시점을 최적화시켜 줄 수 있고 원격 프록시는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프록시는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은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은 예외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로 프록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